새벽녘의 유럽 하늘 위로 옅은 안개가 깔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여느 때처럼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차가운 공기 속 어딘가에서 나라를 무너뜨릴 거대한 균열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의 승리국이었고요. 유럽의 문화와 군사력의 중심지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누구도 이 강대한 나라가 단 6주 만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쟁의 기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감돌고 있었지만요. 지도자들은 여전히 지난 세대의 전쟁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참호와 장기전, 그리고 마지노선이라는 거대한 방벽이 모든 위협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와 군대의 말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선전이 도시 곳곳에 벽을 메우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독일은 이미 전쟁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속도와 기동성, 집중된 화력, 전격전을 통해 전쟁을 단숨에 끝내는 전략을 구축해 놓고 있었던 거죠. 전쟁은 더 이상 천천히 밀고 당기는 참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무대는 번개처럼 빠르게 이동했고요. 대응 속도가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향해 기습적으로 전격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 공격이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은 초기에 연합군의 승리를 크게 보도했고요. 시민들은 전쟁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는 불과 하루 만에 현실과 충돌하며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죠. 독일군의 주력은 프랑스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한 아르덴 숲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군은 이 숲이 탱크가 통과할 수 없는 자연 요새라고 믿었고요. 그 믿음이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었다는 겁니다. 독일군 기갑부대는 숲의 지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흘 만에 프랑스 후방 깊숙이 도달하며 전선 전체를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죠. 프랑스 지휘부는 보고를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고요. 통신 체계는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역 사령관들은 독일군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방어 명령만 받아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독일군은 프랑스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전에 이미 그 방어선을 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선이라는 개념이 무너지고 프랑스군 부대들은 서로 고립되며 혼란 속에 휩싸여 갔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자신들이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총과 포보다 더 큰 공포는 왜 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절망이었죠. 수많은 프랑스 병사들이 지휘 체계를 잃고 흩어졌고요. 일부는 아직 전투가 시작됐다고조차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프랑스의 군사력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군대는 아니었던 겁니다. 국내에서는 지도부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군과 정부는 서로의 책임을 비난하며 결정을 미루기만 했고요. 그 사이 독일군은 계속 깊숙이 진격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회의에서는 아무런 결론도 나오지 않았고요. 상황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느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최악의 적은 독일군의 탱크가 아니라 내부의 우유부단함과 시대착오적인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도시와 마을에서는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달아나는 부모들, 길가에서 울부짖는 사람들,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피난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죠. 난민들은 서로 뒤엉켜 도로를 가득 채웠고요. 군 장비와 민간 차량이 섞이며 더 큰 혼란을 낳았습니다.
프랑스 문명은 전투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스스로 붕괴되고 있었던 겁니다. 독일군은 프랑스군 방어선을 우회해 뒤에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어디가 전선이고 어디가 후방인지조차 알 수 없었죠. 6월 초가 되자 프랑스는 사실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파리를 방어할지 포기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죠. 강요들은 회의를 반복하며 논쟁을 벌였지만요, 어떤 선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독일군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진격하며 수도를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파리 시민들은 거리에서 군인들을 바라보며 이 전쟁이 단순한 일시적 충돌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불안과 좌절이 가득했죠. 정부는 결국 파리를 개방도시로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항하지 않겠다는 의미였고요, 사실상 도시 포기를 뜻했던 겁니다. 6월 14일 독일군은 거의 아무런 저항 없이 파리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국기는 내려졌고요, 독일의 깃발이 에펠탑과 정부 청사를 뒤덮었죠. 프랑스 시민들은 축 늘어진 어깨로 군화를 올리며 행진하는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공포, 분노,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은 폭발적인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차갑고 절망적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독일의 항복을 선언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나라의 절반 이상이 독일군에게 넘어갔고요, 더 버틸 힘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항복 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프랑스는 단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유럽 최강 대국이라는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요, 유럽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히틀러는 프랑스의 몰락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유럽 지배의 길을 열어젖혔습니다. 전격전의 성공은 독일에게 자신감을, 다른 나라들에게는 공포를 심어주었죠. 전쟁은 더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싸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단 몇 주 만에 나라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이후 점령 시대라는 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통제 속에 살아야 했고요, 저항과 협력 사이에서 무거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점령군의 감시 아래에서 사람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던 문화는 사라지고요, 밤거리는 침묵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프랑스 내부에서는 서서히 저항 세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고요, 이 싸움은 프랑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갔던 겁니다. 전쟁은 프랑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요, 동시에 다시 일어설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상처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1940년 6주 동안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 착각, 시대착오,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한 무지의 대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몰락은 전 세계 강대국들에게 경고였다는 겁니다. 변화에 뒤처진 나라가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증명한 사례였죠. 그 6주는 유럽의 중심을 흔들었고요, 세계의 전쟁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후의 전쟁은 더 빠르고 더 잔혹하며 더 치명적인 속도로 진행되었죠. 프랑스의 몰락은 한 시대의 붕괴이자 또 다른 시대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의 교훈은 지금도 군사 전문가들과 역사학자들이 반복해서 연구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강대국은 이 사건을 보며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요,
그 순간은 조용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면 놀라는 세상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